네, 12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포인터까지 들어왔네요. 이제 보통 포인터가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포인터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포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우리가 포인터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나름의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책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 개인적인 이해를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주관적인 게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주관적인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내가 잘 몰라도 되겠지라고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책에서 얘기하는 포인터와 관련된 내용을 100%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80%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봤을 땐 90%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10%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포인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가 토시 하나 빼먹지 마시고 100%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100%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핵심되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완전히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묶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완벽한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도입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는 것보다 일단 포인터가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포인터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뭐가 포인터 변수이고 뭐가 포인터 상수이고 이걸 지금 논하는 거는 조금 일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뭐냐? 이거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죠. 주소값 저장을 위한 변수가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소값이라는 거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이거는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2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32비트 시스템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CPU가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32비트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32비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주소값을 32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64비트 여러분들 요즘 근래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64비트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64비트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주소값도 6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 제가 다른 얘기로 지금 넘어오긴 했지만 32비트 시스템에서도 메모리를 64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값을 갖다가 내가 한 번에 이동하고 한 번에 연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소값의 크기는 솔직히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 주소값이 크면은 우리는 그만큼 많은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램을 갖다가 지금 자꾸 제가 딴 얘기로 사실은 지금 흘러가는데 램을 갖다가 꽂을 때에 우리가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하죠. 무작정 많이 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32비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당할 수 있는 주소값의 크기가 2의 32승계죠. 근데 반면에 64비트 시스템에서는 2의 64승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할 수 있는 주소값의 크기, 그 얘기는 뭐예요? 2의 32승계에 해당하는 바이트 크기만큼 주소값은 1바이트의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하나의 주소값이 할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4비트 시스템에서는 2의 64승계에 해당하는 바이트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C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얘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냥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32비트, 64비트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의 크기가 주소값의 크기가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주소값의 크기가 32비트, 64비트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정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값을 어디다가 담을 수 있을까요? 32비트 크기의 예를 들어 정수다. 이거 주소값 어디다 담을 수 있습니까? 인트용 변수에다가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인트용 변수에다 내가 주소값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트용 변수에다가 주소값을 담지 않고 왜 포인터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주소값을 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서 뭐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인터 변수라는 게 있다. 여기다가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주소값은 인트용 변수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다. 왜? 이거 정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물론 답을 내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포인터 변수 뭐냐? 주소값 저장한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왜 인트용 변수에는 주소값 저장을 안 하는 것일까? 라는 데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아직 포인터와 관련해서 하나도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포인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수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얘를 제가 10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자, 그러면 num의 주소값을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다 저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num의 주소값을 일단 끄집어내야 되겠죠. 끄집어낸다는 건 얻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바로 이 연산자입니다. 자, 따라서 num이라는 변수, 물론 변수의 옆에만 붙어야 되겠죠. 예,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연산자니까 num이라는 변수의 왼편에 이 연산자를 붙여줍니다. 이거 우리 사실 언제 써먹었던 연산자냐면은 scanf 함수를 쓸 때에 썼었던 그런 연산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산의 결과로 이 위치로 뭐가 반환이 되냐면은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반환되는 주소값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인트용 변수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시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담을 수 있지만 인트용 변수의 주소값 저장은 어떤 식으로 어떠한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냐면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우리가 지금 포인터 변수에 저장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어떤 이냐면 요 내용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int형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죠. int형 변수의 주소값은 int형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어디까지 또 유추가 됩니까? 그러면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블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은요. 지금 사실 제가 아직 포인트 한 번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자, 타입형 변수가 있다. 뭐 타입이라는 건 여기서 int, 더블, 플로트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타입형 변수는 타입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변수의 주소값은 정수다. 정수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인트형 변수에 저장해도 되는데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int형 변수의 주소값은 int형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해서 저장해야 되고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은 더블형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해서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화시켜서 타입형 변수의 주소값은 타입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내려지죠. 상당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두 번째 다시 생각을 한다고요. 주소값, 뭐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타입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주소값이 다를 것 같습니까? 주소값은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인트형 변수다. 인트 4바이트죠. 그러면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을 물어보면 바로 첫 번째 바이트가 이 인트형 변수의 이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블형 변수, 예를 들어 8바이트다. 4개, 5개, 6개, 7개, 8개 라고 했을 때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은 가장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소값의 체계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2비트 시스템에서 주소를 나는 32비트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주소는 다 32비트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주소값 하나 딱 써놓고 여기에 뭐가 저장되었을까요? 물어보면 답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주소값만 보고서 어떻게 거기에 뭐가 저장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소값은 생긴 모양새가 다 정수 형태로 똑같은데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런 주소값을 갖다가 담는데 왜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은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은 왜 더블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고 타입형 변수의 주소값은 왜 타입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다시금 유발이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이번 챕터의 강의를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인트형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변수를 이렇게 뭐 엔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주소값 반환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챕터의 내용을 다 공부하고서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A4 용지에다가 저는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갖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꺼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 예, 그만큼 포인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C 언어에 있어서 포인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의 주소값은 정수의 형태로 그 모양새나 생김새가 다 똑같죠. 자,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인트형 변수에 저장 가능하지만 포인터 변수를 써서 저장을 한대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타입형 변수의 주소값이나 우리 나중에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찍어 보면은 이거 엔드 연산자 쓰면 우리가 반환 받아서 찍을 수도 있어요. 찍어 보면은 그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물론 값은 틀리겠죠. 주소 값이 틀리니까. 근데 값은 다르지만 어떻든 정수의 형태이고 뭐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 그 체계가 완전히 동일한데 왜 다른 변수, 뭐 인트형 포인터 변수, 더블형 포인터 변수, 타입형 포인터 변수 왜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의무심도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솔직히 저는 지금 지우기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제가 솔직히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냥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강의 자료로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는 복습 형태를 뜰 거니까 제가 쓰는 거 여러분들도 따라 쓰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강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읽으면서 강의를 했을 텐데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제를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코드를 한번 써보시라고. 자, int num 10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num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num의 주소값이 반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32비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32비트, 즉 4바이트 정수의 형태로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걸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담을 그 포인터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ptr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의 이름을 ptr이라고 씁니다. ptr. 근데 한번 보세요. num이라는 이 변수의 특성은 왼편에 나와 있죠? 얘는 int형 변수다. num은 이름이잖아요. ptr은 이름입니다. 이 ptr이 int형 포인터다라는 것을 왼편에다 선언해 줘야 되겠죠. int라고 쓴 것처럼. int형 포인터이다. 어떻게 쓰느냐면 int형 포인터이다. 포인터를 갖다가 바로 이 에스크립터, 우리 쉽게 말해서 별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은 다 한 겁니다. num이라는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int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int형 포인터 변수 ptr이에요. 그리고 int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반환하는 요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지금 ptr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ptr도 메모리 공간 할당 받습니다. 32비트 시스템에서는 32비트의 메모리 주소값을 담아야 되니까 PTR은 32비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요.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주소값이 32비트잖아요. 따라서 32비트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근데 64비트 시스템에서는 64비트의 주소값을 담아야 되죠.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32비트 포인터가 될 수도 있고요. 64비트 포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64비트 시스템을 쓰실 텐데 64비트의 시스템을 확인을 하시려면 실제로 포인터의 값이 64비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려면요. 세 가지가 64비트여야 됩니다. 일단 하드웨어, 그 다음에 OS, 그리고 컴파일러까지 다 64비트 전용으로 쓰셔야지만 완벽한 64비트의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 얘기로 들어가 보면 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요건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PTR이라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된 겁니다. 물론 그냥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PTR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num의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6진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0x 002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쓴 거예요. 지금 뭐 현실적인 주소값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PTR에 저장된 값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0x 00002가 저장이 되어서 PTR이 num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포인터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봐서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쓸모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소값을 반환을 받을 때 쓰는 연산자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전달한 두 가지 그 궁금증이 있죠. 왜 인트형 변수에 저장 안 하고 포인터 변수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포인터 변수의 종류가 많느냐? 인트형, 더블형, 뭐 타입형 각각의 별로 왜 포인터 변수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고요. 안 내렸고요. 우리가 같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우습긴 하지만 더블형 변수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num. 그 다음에 여기다는 3.15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이 num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값을 반환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 포인터 변수의 이름을 PTR로 씁니다. 자, 그럼 PTR 쓰겠죠. 여기에다가 뭐 써줘야 될까요? 뭐 우리는 너무나도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PTR이 뭐가 돼야 됩니까?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받았으니까 저장을 하는 상황이니까 PTR은 더블형 포인터 변수여야 되겠죠. 그냥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더블형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돼야 됩니다. PTR은 더블형 포인터 변수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더블형 포인터를 의미하는 에스크리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요, PTR은 뭐냐 이러면 int형 포인터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이건 하나의 이거는 표준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쉽도록 어떤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PTR은 뭐냐? 더블형 포인터 변수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PTR. 그 다음에 num. PTR이 num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 연산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주소값의 형태나 여기서 num이라는 변수에 %, 연산자를 붙여서 반환되는 주소값은 32비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둘 다 동일하게 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얘가 4바이트 정수니까 메모리 공간도 4바이트이고 얘가 8바이트니까 그럼 얘는 8바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얘가 8바이트이든 16바이트이든 뭐 몇 바이트인지 간에 이 주소값은 어쨌든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이 넘의 주소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은 4바이트 시스템을 기준, 32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무조건 다 동일하게 4바이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12-1 포인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다 지금 설명을 대부분 드렸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한 차례 끊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한 차례 더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